풀리고 이런 거. 코칭 시간에는 뭐 과제를 풀어야 할 텐데 그래도 뭐 개념이나 선생님이 안 풀어준 게 아마 5번하고 6번 안 풀어주지 않나? 익힌 문제야. 맞나? 근데 잘 풀려주니? 4번이 잘 안 됐어. 태민이도 질문 있으면 같이 해보면 돼요. 됐나? 우리 번호를 같이 하자. 태민이랑 같이 풀자. 선생님 질문은 이해했는데 뭐 언제 이게 그림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그런 거 맞아? 그래서 일단 태민이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확인해보고 같이 합시다. 태민이 질문 290 한 개 나오면 돼요? 동현이? 다른 거는 괜찮고. 자, 그러면 태민이요. 4번 익힌 문제 4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98번. 298번. 결국 뭐 유형 같은 유형인데, 그죠? 그래, 이게 좀 어려웠다, 그죠? 1대1 대응하고. 그럼 뒤에 있는 5번, 6번 괜찮았다는 거 맞아? 개수 구하고 하는 거. 선생님이 사실 개수 구하는 거는 설명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잘 풀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근데 너희가 질문한 게 딴 애들도 좀 어려워하는 거야. 1대1 대응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잠깐 좀 정리해보면, 개념이란 말은 너희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에요. 1대1 대응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 뭐예요? 태민이. 1대1 대응의 두 가지 조건 말이에요. 공역 지역 같아야 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동현이 뭐예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지. 그걸 우리는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1대1 함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x가 다르면 y가 달라야 되는데, 그걸 그래프로 얘기하면 계속 증가한다 또는 계속 감소한다는 거야. 아시죠?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그럼 너희가 질문했던 거 한번 풀어봅시다. 297번을 보면 첫 번째 있는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1보다 작을 때요. 1보다 작을 때 297번 먼저 할게요. 1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얘기 불러요? 증가하죠. 맞아요? x가 1보다 작을 때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x가 1 이상에서도 똑같이 증가해야 돼. 그럼 증가한다는 말은 뭐야? 앞에 기울기 a가 기울기니까 a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인 거야. 두 번째 조건은 공역척을 봐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공역이 뭐예요? 문제 안에서 공역이 뭐예요? 실수 전체죠. 그러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돼. 그러려면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그림을 좀 대충 그려보면 1보다 왼쪽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 비어있는 요점이 y좌표가 b잖아요. 그죠? y좌표가 b죠. 1 넣으면. 근데 비어있단 말이야. 근데 밑에 있는 식은 1과 같거나가 있으니까 1을 넣을 수 있어. 그럼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a 플러스 5가 이 점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a 플러스 5가 만약에 위에 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간에가 뻥 비잖아요. 뻥 빈단 말은 뭐야? 치역이 바로 실제 그래프가 그려진 앨범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모든 실수가 되려면 위에 있어도 안 되고 아래에 있어도 안 되고 무조건 이 동그라미를 채워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태민이 이해돼? 태민이 왜 좀 피곤해 보이지? 괜찮네?
와 오늘 무슨 일 있었나? 약간 헤어스타일 바뀐 거 같은데? 머리 했는 거 맞나? 아 머리 자른 거야? 그래 보기 좋네요. 그래 아무튼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이 조건이 뭐야? B하고 얘한테 X한테 1 넣는 식 A 더하기 5니까 A 더하기 5가 얘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끝났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뭘 물어보냐면 A 더하기 B의 최소잖아요. 그러면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1이죠. 정수는요. 그러니까 제일 작게 하면 되니까 A는 1, 그럼 B도 같이 작아지잖아요. 1일 때야.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질문이 이거 어떤 부분에서 약간 질문이었지? 최소니까. AX 플러스 5에서 AX에 1 넣으면 A 플러스 5에 그렇지. 그냥 5만 해서 그럼 실수네. 이거 어려운 게 아니구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이건 태민이 질문 아니면 태민이 이해되죠? 좋아, 넘어갑시다. 자, 278도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해보자. 278번의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또 실수 전체 다줄을 쳐야겠지. 그게 공역이니까요. 그러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 그럼 얘는 경우를 나눠야 되잖아요. x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이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같을 때로 쪼갠다. 우리가 이거 언제 배웠냐면 그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배울 때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붙어지고 원래 절대값을 이렇게 없애주는 거고 뒤에 건 그대로죠. 그럼 이거를 동료한끼리 묶어보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이렇게 그 x 개수가 묶여진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그 부등호 얘가 플러스 바뀔 거니까 당연히 부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묶어주면 a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기울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증가하냐 감소하냐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기울기고 얘도 기울기잖아요. 이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부호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돼요. 얘들이 곱해서 양수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있을 때 곱했을 때 우리가 양수니까 얘는 없애면 음수되는 거지. 그럼 이게 A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첫 번째 A 범위고 두 번째는 뭘 확인해야 돼? 아까처럼 마이너스 2에서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근데 얘는 얘한테 마이너스 1을 넣든 얘한테 마이너스 1을 넣든 똑같죠. 결과가 자동으로. 이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넣으면 똑같은 거니까 공역 치역은 자동으로 같아지죠. 따라서 정답은 6입니다. 됐습니까? 저 2개를 왜 곱하는 거예요? 왜 곱하느냐? 조금 전에 선생님 말로 했는데 1대 함수가 일단 돼야 된단 말은 아까도 했지만 계속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지금 양수라면 얘도 양수돼야 돼. 음수라면 음수돼야 돼. 그러니까 이건 한 방에 하는 거지. 어차피 곱하면 양수라는 거지. 따로따로 하면 시간 걸리니까 한 방에 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야? 같은 부호여야 한다니까.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됐죠? 여기 정수를 세보면 7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1대1 대응이다. 그럼 얘는 사실 얘랑 거의 비슷하죠. 맞지? 그럼 또 경우는 어떻게 나눠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이제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야. 그럼 두 번째 거도 x가 1보다 작다 먼저 해주고 같거나 크다 해주시면 돼요. 자, 1보다 작으면 앞에 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건 그대로 나오겠죠. 뒤에 거 따라 쓸게요. 보면 2-a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뒤가 똑같으니까.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동묘한끼리 묶어요. 그럼 동묘한 x의 개수가 여기 위에 건 뭐야? 마이너스 a 얘는 얘 둘이 통째로 남아지니까 야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죠. 맞아요? 기울기만 적으면 x 앞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x 앞에 있는 게 뭐야? ax에다가 얘가 여기 x 빠졌네. 맞죠? x 있어야죠. 그럼 얘가 플러스 ax하고 마이너스 x 날라가지? 그럼 2만 남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2인 거야. 그럼 얘가 자동으로 얘는 양수죠. 맞지? 그럼 얘가 2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그럼 위에 거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여기다가 A 범위를 구해주면 A는 1보다 작다가 되죠. 얘는 또 똑같이 아까처럼 공역치역 확인하려면 1 넣어보면 되는데 결과가 같죠. 날아가니까 뒤도 똑같은 식입니다. 얘가 정답이 되겠지. 문제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생각하고 우리 배운 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누가 공역이고 누가 치역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쌤이 얘기했던 거야. 공역은 주어진 조건. 그 다음에 치역은 뭐라고? 실제 그래프가 그려진 Y범위, 다른 말로는 X를 대입했는 결과, Y의 결과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오죠? 근데 너희 뒤에 그 다음 조합 문제도 풀었나? 선생님 그때 숙제 안 했나? 다음 조합 문제? 숙제 냈었죠? 안 했나? 다음 조합 문제 말이야. 내가 안 냈을 수도 있어. 내가 제 기억이 안 나. 냈었어요? 그럼 너희 다음 조합 문제도 보면 맨 뒤에 있는 그 터프 아마 안 풀었겠네요, 그죠? 풀었나? 태민. 그럼 요거는 오늘 또 코칭 쌤이랑 같이 풀면 되긴 한데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찾아보자. 좀 전에 풀었던 거 있잖아요. 1대1 대응이다. 여기서 1대1 대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여기 있네요, 그죠? 이것도 있고 얘도 1대1 대응이고 또 있네. 이거는 그 말이 없네. 그쵸? 1대1 대응. 얘는 뭐 섞여 있네. 1대1 대응이네. 자, 우리 여기서 뭐 몇 번 풀어볼까요? 1대1 대응 3개나 있는데. 근데 얘랑 똑같은 건 아니야. 그치? 좀 다르죠? 근데 이걸 푸는 것보다 너희가 얘랑 비슷한 난이도를 푸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선생님 한번 찾아볼게요. 너희가 풀었던 것 중에서 혹시 1대1 대응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 있네요. 거기 158쪽에 풀었습니까? 158쪽에 있는 그 노멀에 보면 319번하고 318번 있잖아요. 두 개야. 이 두 문제가 지금 딱 적당한 난이도인 것 같은데? 맞지? 이 두 개야. 318, 319를 보면 왜 이 문제가 딱 1대1 대응이잖아요. 계속 똑같죠? 그럼 이 중에 하나만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318번에 괄호 1번. 똑같이 지금처럼 해보세요. 풀이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에 1대1 대응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시험 잘 나와요. 두 가지 개념이야. 아,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전달했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월간 테스트 친다는 거. 이게 제트입니다. 안 했나? 아무튼 매월 치는 시험을 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코칭 선생님 시간에 칩니다. 티칭 시간에는 똑같이 질문 나올 거예요. (1대1) 대응. 첫 번째 판 나왔네. 두 번째도 한번 해보고 세 번째도 해보고. 분명히 좀 어렵나 어떻나? 그래? 태민이 풀어둔 거 맞지? 그럼 선생님하고 우리 빠르게 해보자. 빠르게 해봅시다. 318번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식을 먼저 써볼게. 식이 y는 2x 더하기 k잖아요. 자, 그럼 먼저 이놈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1대 함수가 돼야 되잖아요. 1대1 대응을 물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얘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쌤이. 그럼 1대 함수가 되는지 확인해봐. 기울기를 보면 되잖아요. 양수네요. 계속 증가하네요.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1대 함수는 되는 거야.
응?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뭘 봐야 돼? 공력척 봐야 돼. 문제에서 공력이 뭐라고 돼 있어? 1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게 공력이야. 그냥 공력. 주어진 범위가 공력이니까. 그러면 치역은 우리가 아까 쌤 너한테 뭐라 했냐면 x를 대입했다고 했어요. x를 대입해야 돼요. x가 1 이상이잖아요. 그럼 제일 작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2 플러스 k죠? 그럼 1이 어딘지 모르지만 대충 이쯤에 있다고 가정해. 그냥 이렇게야. 이 점의 y좌표가 1 더하기 k란 거예요. 그럼 얘보다 문제에서 x가 같거나 크다고 했으니까 x가 제일 작을 때니까 y좌표는 계속 커지겠지. 이렇게야. 이 빨간 색깔이 야 이상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 얘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맞으면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1과 1 더하기 k가 같아야 되니까 잠깐 1 더하기 k가 아니고 2 더하기 k 아니야? 잘못 썼죠? 1 넣으면 이게 2 더하기 k네. 얘가 2라고 해요. 그럼 정답은 2 더하기 k가 1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 동현이 이해했어? 쉽지?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된다. 배운 대로야. 그대로. 괄호 2번도 해볼까? 그럼 이것만 해볼게요. 괄호 2번 보면 여기는 어디에 줄을 쳐야 되냐면 x에서 x로의 함수에 줄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y가 따로 없죠? 이 말은 x가 곧 y범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x가 지금 a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y도 a 이상이다. 이게 공력이 됩니다. 문제 안에 숨어 있는 거고요. 됐나?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래 블록인데 꼭 지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x에서 a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정의역도 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럼 a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 이쪽에 a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a가 이쪽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잖아. 오른쪽으로요. 응? 오른쪽이요. 그럼 뭐야? 이 부분의 그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림은 내려오다 올라가니까 계속 증가가 아니죠. 계속 감소도 아니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a가 얘보다 같거나 오른쪽이니까 a 범위를 미리 정해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정해놓고 그럼 a가 어딘지 모르니까 대충 찍었어. 여기가 a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찍히는 요 점 있죠? 이 점. 이 점이 바로 뭐야? y좌표잖아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니까 증가 함수가 되니까 1대 함수가 되는 거고, 이제 치역만 찾으면 되는데 치역은 뭐야? a를 대입했는 결과 a를 이 식에다가 대입해 보세요. a 제곱 플러스 그다음 뭐야? 2a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계속 올라가니까 y 범위는 이렇게 된다. 이게 치역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치역과 여기 있는 공력 얘둘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럼 얘들이 같다는 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2a 빼기 6은 a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왼쪽 넘겨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요. 자, 이렇게 하면 a가 2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너한테 얘기를 했지만 둘 중에 뭐라고요? 마이너스보다 큰 거야. 얘가 정답이 된다.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얘를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똑같죠? 직선이든 이차 함수든 관계없습니다. 그죠? 관계없단 말은 좀 약간 식 자체만 다른 것 뿐이지 이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 강조한 말이 뭐예요? 누가 공력이고 누가 치역이냐를 문제 안에서 찾아야 돼요. 공력은 문제 안에 나와 있는데 아까처럼 x에서 x라고 하면서 약간 좀 숨어 있었던 거예요. x를 y를 보라는 거기 때문에 범위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자만 살짝 바꾼 거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괄호 3번도 똑같지 그러면. 괄호 3번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공략이 딱 나와 있는 거죠. 그치? 아까는 숨어 있었고 그럼 얘는 오히려 더 쉽다고 볼 수 있겠나요? 풀이를 생각하면 됩니까? 세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럼 터프로 가가지고 터프로 가서 우리 다섯 문제가 있잖아요. 다섯 문제를 너희가 사실 우리 반이 월목반이잖아요. 월목반인데 오늘은 내가 너희 뒤에 있는 그 주말반 있잖아. 지난주에 주말반 애들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딱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지금요. 여기까지도 안 나갔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155쪽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 있잖아요. 이걸 너희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뛰어넘어 주세요. 오늘 그것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단조함도 좀 풀어보고 뒤에 걸 좀 약간 나가더라도 조금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져가면서 합시다. 진도도 맞추고요. 자, 그럼 너희 선생님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각 테스트 친다고 했는데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영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 배웠어요 벌써. 근데 우리 학원에 우리 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하가 우리 학원에 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애들 말고도 많다고 엄청. 우리 수학하가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명제 끝까지라고 했는데 우리 반 진도가 그러니까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다른 반하고 비교했을 때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약간 좀 빨리 하는 거 좀 약간 좀 늦추려고 하고 있는 거고 대신 우리 반이 이제 파워 반이고 또 위에 유니크 반 있죠. 그다음 엘리트 반 있죠. 탑 반 이렇게 네 반이 레벨이 있어 우리 학원에요. 너희도 알고 있으면 좋겠어. 지금 파워반, 유니크반, 엘리트반, 탑반이 있는데 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칠 겁니다. 우리 학원 전체적으로 같은 시험 문제를 친다고요. 학교 시험 원래 그렇지 않나요? 뭐 잘하고부터 떠나가지고 똑같은 시험 치잖아요. 대신 이런 게 있겠지. 이제 학생들의 평균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별로 시상을 합니다. 시상도 한다고요. 그러면 그냥 다 같이 하면 좀 약간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어려운 문제 많이 적용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레벨별로 시상을 1등, 2등까지 해요. 전부 다 1, 2등, 1, 2등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등산에 들 수 있도록 이게 파워반 안에서만 하는 거야. 파워반은 우리 반만 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반도 있고 다른 팀에도 있어요. 다른 팀이 아마 10층인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반 애들하고 우리 반하고 또 주말 반하고 해서 다 같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한 제가 봤을 때 한 2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1, 2등이면 딱 여기 학교에 있는 딱 한 반 정도 맞죠? 그래서 시간 얼마 없지만 일주일간이라도 처음부터 한번 쭉 복습 좀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 푼다기보다는 개념 같은 거 까먹은 거 없는지.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이 수업 끝나고 코칭 선생님 시간에 가서 바로 시험 쳐요. 1태는 안 칠 거고 그날은요. 그러면 50분 동안 시험 쳐요. 학교 시험처럼 20문제요. 그리고 객관식이 16개, 나머지가 4개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50분 끝나면 코칭 선생님 시간인데 그거 같이 풀이하고 바로 수업이 끝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칩니다. 그럼 너희 다음 달 또 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너희 근데 시험 날짜를 내가 보니까 시험 대비 얘기를 잠깐 좀 하자. 오성고가 10월 5일날 치고요. 지금 선생님 알고 있는 거 맞나요? 사대부가 9월 22일날 치고요. 맞죠? 그러면 시험 대비를 언제부터 할 거냐? 우리가 월목반이다 보니까 8월 31일이 목요일인데요. 이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대국어는 22일날 치니까 시간이 3주밖에 안 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리 보강을 좀 땡겨가지고 쌤하고 학교별 시험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네? 그러니까 땡긴다기보다는 이 수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대신 시험 빨리 끝나니까 뒤에 일주일 정도 쉴 겁니다. 그걸 미리 땡겨서 한다고 생각하고 뭐 왜 나만 하면 안 돼? 알았죠? 그리고 거꾸로 오성고등학교는 이제 똑같이 시험 날짜 똑같이 시작하는 거야. 응? 똑같이 시작하고 대신 좀뭐 사대부가 좀 일주일 빨리 끝나니까 좀 쉬고 있을 때 너는 계속 와가지고 수업 계속 하는 거. 그러면 뭐 공평하죠. 맞죠? 대신 뭐 보강도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이제 사대부는 좀 일찍 시작하겠다는 거고 오성고는 좀 천천히 보강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보강이라는 거는 너희 딴 과목은 약간씩 시간이 바뀌거든요. 학교별로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우리는 정규 수업은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요. 똑같이. 대신 보강을 학교별로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더 올 수도 있는데 쌤이 날짜를 임의대로 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내하고 얘기를 해서 아니면 코칭사랑 얘기를 해서 일정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너희가 쌤이 좋아하면 뭐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하니까 그럼 계속 쌤하고 얘기하면서 시험 대비 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 시험 대비 일정표 딱 나오면 보여줄게요. 다 짜놨는데 자꾸 변경이 자꾸 생겨가지고요. 알겠지? 뭐 그리고 정상 수업 복귀는 언제부터냐 이거죠. 정상 수업 복귀는 딴 애들은 10월 5일날 이제 시험 치기 시작하잖아요. 맞죠? 그럼 시험 끝나는 사대부는 이때부터 바로 옵니다. 딴 애들은 이때 시험 치고 있으니까 안 오거나 이런다면 너는 이때 수업하는 거야. 딴 애들 했던 것들이 있을 거니까 너는 진도 같은 거 좀 따라가서 맞춰놓는 거거든요. 이유가 그거야. 빨리 치면 시험 범위에 쪽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좀 늦게 치는 애들은 시험 범위에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여기까지만 배우고 멈춘 애들은 더 나갈 거 아니야. 그거를 메꿔줘야 된단 말이야. 다시 복귀했을 때. 그래서 그때 다시 딴 애들이 안 올 때는 뭐 다시 잠깐 와가지고 그럼 딴 애들은 시험 끝나고 거의 못 쉬고 바로 올 것 같아요. 복귀를 바로 할 것 같은데 맞죠? 너는 좀 일찍 좀 쉬고 오는 건데 와서도 이제 약간 좀 이원화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 약간 이 수업 아니라 딴 애랑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빨리 끝난 애들 위주로 모아서. 근데 빨리 친 학교가 사대부고 정화여고 두 학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수업한 내가 선생님이 수업한 애들 중에서는 늦게 친 학교가 언제 친 줄 알아요? 제일 늦게 친 학교가 10월 18일이요. 그러면 시험 대비를 한 달 내내 해야 돼. 거의 한 달 넘게 하는 거야. 한 달 보름 정도를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세님은요. 근데 너희는 그냥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아까 했던 게 복귀를 좀 한 날짜를 다르게 잡는 거야. 빨리 끝나야 돼 빨리 복귀하고 늦게 끝나야 돼 좀 약간 늦게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맞춰놓을게요. 나중에요. 그래 전달사항은 그렇고 시험 대비 보강은 학교별로 선생님이 한 명당 2번 한 학교당 2번씩 할 거예요. 사대부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반에 있는 애가 사대부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다른 학교랑 좀 비슷한 아이도 학교랑 또 묶고 살 수도 있어요. 시간 추정하다 보면 지금은 다 따라잡아놨는데 그리고 시험 대비 때 조금 더 얘기하면은 시험 대비 때 뭘 하느냐면 시험 대비 교재를 해요. 선생님이 자체 교재해가지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서점 가서 책을 사와야 돼요. 통문장 교재를요. 그럼 그 책으로 수업을 티칭 시간에 하고 코칭 선생님한테 문제 풀고 한다는 거야. 주제 나가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겠지. 또 뭐 해야 되겠어? 우리 자기 학교 교과서, 학교 프린터 싹 다 갖고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야. 또 그것만 하느냐? 아니죠. 선생님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프린터 같은 거를 주면서 기출문제들 위주로 계속 줄 거야. 그럼 그런 연습 자꾸 하는 거지. 학교별로 특히 할 때. 그게 좀 준비됐나? 마음의 준비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네. 8월 31일이니까요. 2주 남았네요. 2주 뒤에 시작하는 거야. 동현이 어때? 좀 기대됩니까? 기대가 돼요. 좀 빡시게 하겠다는 이런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좀 벌써부터 긴장이 좀 되긴 하는데 너희하고 어떻게 처음 시험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 목표 몇 점이야? 목표 이번 중간고사 내가 잡을 수 없잖아.
너희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몇 점이면 좀 만족할 것 같아? 75점 이상. 오케이, 좋아. 그죠? 100점. 좋아. 아, 100점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당연히 태민이도 75점 이상이니까 뭐 100도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목표에 맞춰서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맞잖아요. 사대보고는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리 시작합시다. 지금 하는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함수가. 아시죠? 자, 그러면 155쪽에 아니다. 아까 선생님 터프 하기로 했잖아요. 터프 좀 이따가 하고 절대값 먼저 합시다. 오늘은 절대값 그래프야. 절대값이 포함된 이 제목이 뭐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아닌가요? 맞죠? 여기 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부등식 같은 거, 방정식 같은 거. 얘는 하필이면 함수야. 그럼 이 말이 뭐야? 함수가 일단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지? y축과 평행이 껐을 때 교점이 한 개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만 그리는 거죠. 뭐 많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야. 오늘 수업에 두 가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y는 fx에다가 전체의 오른쪽에 전체를 이렇게 붙었을 때, 자 오른쪽에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을 때입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정말 쉬운 걸로 해볼게요. y는 x가 있다. 그러니까 fx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요. 자, 그럼 x가 들어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리는 방법이 뭘까 이거죠. 일단 미리 설명해 줄게. 미리 설명해 주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일단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립니다.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이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런 말들은 책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리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고 그린다고. 먼저. 알겠습니까? 그럼 너희가 절대값이 없을 때 이 안에 있는 y는 x를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지금 되게 쉬운 거지만 이 식이 좀 복잡해져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y는 절대값 x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절대값 없는 상황이면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는 직선이죠. 이게 y는 x예요. 자, 그럼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려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절대값이 원래 뜻이 뭐야?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y값인데 이 y는 오른쪽에 있는 건데 얘가 음수일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뭐야? 우리가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를 붙이죠? 맞잖아?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뜻은 그래프에서는 밑에 있는 놈의 그래프를 위로 올린다는 거야. 아래쪽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올린다. 원래 위에 있는 건 가만 냅두는 거야. 그래서 약간 뾰족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x축보다 아래는 어떻게 해요? 아래는 x축 대칭시킨다는 거야. 대칭한 말은 들어봤죠? 데칼코마니인 거지. 얘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그린다는 거, 뒤집는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돼? 끝났죠? 이거 그리는 방법이야. 그럼 너희가 조금 더 복잡한 걸 그려볼게. 재미면 조금만 더 복잡한 걸 해볼까? 자, 그럼 내가 이번에는 2차 함수를 그려볼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라고. 너 2차 함수 그릴 때 무조건 꼭점을 찾지 말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도 괜찮아요. 인수분해 되죠? x-2 x 플러스 1이죠. 그럼 인수분해했을 때 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얘가 x-2 x 플러스 1이니까 뭐야? 아래 볼록인데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겠죠? 이게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x보다 위에 있는 건 가만히 냅두고 아래쪽에 있는 걸 뒤집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 거고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저 앞에 보면 있어요. 다음 중 함수인 것은 할 때 찾을 때요. 이거 함수 맞죠? 어디를 꺼도 교점은 한 개밖에. 노란색만 봐요. 노란색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노란색만 봤을 때 어디를 그려도 하나밖에 없다. 이게 오른쪽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1차 함수만 되는 거 아닙니다. 2차 함수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함수가 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뒤에서 배우게 되는 뭐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 수학 1에서 배우는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수학 2에서 배우는 3차 함수, 4차 함수 싹 다 얘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린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거야. 사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이번에 너희 중간고사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교과서마다 이 내용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럼 너희 교과서 안에 이 말이 있거나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만약에 언급하신다. 그럼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만약 언급 안 하시고 교과서에 없어.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들은 대부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죠? 오성고등학교는 올림 1학년 때 뭐 쓰지? 올림푸스 쓰나요? 풍산제 쓰나요? 부교재요. 아, 엔제 써요? 거기에는 뭐 이런 문제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거는 시험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자기 학교 사는 거 다 나온다고 생각해. 사대보고는 프린터물로 수업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뭐 가끔씩 뭐 추가적으로 약간 심한 문제 같은 거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모아놔야 돼요. 거기서 시험 나오는 확률입니다. 알겠죠? 너희 학교에 주는 거 다 모아보세요. 잘 모아놨다가 시험 대비 들어갈 때쯤 돼서 선생님한테, 코칭쌤한테든 나한테든 프린트를 다 갖다 주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스캔이나 딱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책에 있긴 있죠. 마플 특강 문제 그래가지고. 근데 밑에 그림 답이 다 있어가지고 맞죠? 딱 보면 왜 그리는지 알겠나? 괄호 1번 말이야. 밑에 있는 문제 보세요. 괄호 1번 풀이 뭐라고요? 파란 색깔 보면 되잖아요. W처럼 생겼어. W처럼. 왜 그런지 알겠네? 뒤집어졌다는 거 보입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합시다. 지운다. 이거 잘 이해했는 거 맞죠? 두 번째. 이번에는 F 안에 있는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입니다. 오케이? 차이가 있죠? 이 말이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Y는 이 절대값 X 이런 거. 오른쪽 전체에 있는 게 아니죠. 오른쪽 전체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X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X. 양한테 안 붙었잖아요, 그죠? 이런 유형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아까랑 비슷하게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요, 또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그립니다. 먼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이 얘들아 없다라고 생각해. 없다 생각하고 그린다. 됐습니까? 1단계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그려보면 이 그림 그릴 수 있겠네? 2x 빼기 1이야.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x절편 2분의 1이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됐습니까?
왜 그럴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가끔 이거 못 구해는 또 가끔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모르면 얘기하세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려놓고 두 번째. 자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선생님이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 뭘까?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없을 때가 있단 말이야. 너의 절대값이 언제 없어지냐? 절대값이 언제 있으나 마나 되냐면 x가 양수일 경우야. 맞나? x가 양수면 절대가 필요 없죠? 지금 자면 안 된다. 여기서 눈이 깜빡깜빡 끓어가지고 자면 안 돼? 동현이? 그러면 절대값이 없다 생각한단 말이 뭐야? 이 y축에서 오른쪽이 항상 뭐야? x가 양수인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그림은 그대로인 거야.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y축에서 y축이라고 하지 말고 x라고 할게 돼. x가 양수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예요. 아까와 다르죠? 아까는 x축 위라고 했잖아요. 이건 x축 위가 아니라 y축, 오른쪽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럼 거꾸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존재할 수가 없다. x가 음수여도 얘는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x가 y축 왼쪽은 버리는 거야. 버리고, 오케이? 버리고예요. 버린단 말은 게 지운다고 생각해야 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이 위에 거 x가 0 이상인 부분을 y축 대칭하는 거야. 오른쪽과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왜? x가 음수여도 양수랑 똑같으니까. 내 말 이해돼? 절대값에 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거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 이거 똑같은 그림을 왼쪽에다가 따라 그려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죠. 너 이거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 맞아? 책에 선생님처럼 설명이 돼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현아 질문이 진짜 그럼 책에 있는 그 마플 특강 보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응?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만히 냅두고 얘를 버리고 얘랑 똑같은 그림을 y축의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M3 모양처럼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책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건 지금 예를 든 거고요. 너 2차 함수로 나와도 할 수 있겠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플러스 뭐 빼기 x 아까처럼 똑같은 게 만들면 이런 거. 이럴 때는 x 자리에 싹 다 절대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절대값은 제곱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절대가 안 씌워줘도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알겠네? 이거 그림 뭐 그릴 수 있겠니? 아까 선생님 그려봤잖아. 이렇게 생겼었잖아. 아까 맞죠?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얘가 1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2였죠? 이렇게 아까 거랑 맞니? 그럼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y축이야. 그럼 이 그림이 가만히 있어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됐나?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녀석들? 이해한 거야? 아니면 그냥 잠이 오는 거야? 이해한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너무 그냥 뭐 당연히 이해돼서 이렇게 뭐 그런 거 괜찮아. 이해가 안 돼서 잡으면 안 돼요. 알았죠? 오케이? 이해가 돼야 돼. 선생님이 저번 시간도 있지만 선생님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애들이 자꾸 잠이 오는 것 같아. 선생님 목소리 좀 수면제인가? 어때요? 안 돼. 다 했습니다. 절대값. 그럼 이제 돌아가서
뒤에 아까 우리 너희 선생님하고 저거 있잖아요. 그 터프 좀 펴가지고 풀어봅시다. 근데 터프에 이런 절대값 있는 문제가 있는지 보니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참고로 기억하시고 학교에서 시험 뭐 교과서에 나오면 그때 한번 더 합시다. 시험 볼 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자, 너희 터프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너희가 좀 푸는 시간 줄게요. 첫 번째 이 생백지출로 문제가 3개나 있으니까 다 풀어야 되겠죠? 이거 개수 구하는 거구만, 맞죠? 우리는 학교를 내일 안 간다. 맞죠? 학교를 안 간다. 내일 주말반 이제 봉황을 좀 불러야겠다. 학교 안 가니까. 팀이 봉황인데 괜찮아? 내일 한 3시부터 누구 한 명 봉황을 불러놨거든. 우리가 또 문제 풀 때는 안 좋네. 그치? 너 좀 이야기하면 안 돼? 이야기 때 아는 선생님이 이게 봐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차례가 이렇게 많은데 멘트 항상 없더라고요. 딸이라고 그랬는데 딸이 마이너스 1, 0, 1을 가지고 왼쪽에서 하나 보여주고 오른쪽으로 얘가 좀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반대복이 같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아니지.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건 3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었다고 생각해볼래? 그럼 F1 되잖아. 여기다 넣으면 F-잖아. 이 말 뜻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가는 곳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1이 가는 곳과 1이 가는 곳이 같다는 것뿐이야. 마이너스 1이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마이너스 여기 있는 게 이놈이 가는 곳과 이놈이 가는 곳이 같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곳은 여전히 3개인 거야.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건 3개. 맞습니다. 그러면 1은 몇 개가 있대? 1은 1개. 1은 1개가 돼. 왜? 마이너스 1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돼. 0이 갈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지. 0 반대보도 자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돼. 동현이도 이해했어? 첫 번째 문제가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0도 세 군데. 1이 한 군데인 거야. 이해돼요? 동현이 이해돼요? 답은 9가 맞는데 9가 나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봐.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1, 0, 1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말 뜻이 뭐냐고요? 마이너스 1이 가는 곳과 1이 가는 곳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곳은 세 군데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여기에 간다면 이야 선생님 가정하는 거야. 원래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 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1을 봐야 돼요. 1의 선택권을 봐야 돼요. 이때 1의 선택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한테 무조건 가야 돼요. 얘 때문에. 이해돼? 얘가 갈 수 있는데 얘가 1로 가면 얘도 1로 가야 되잖아요. 선택권은 얘는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가는 곳을 따라만 가야 되니까 선택권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면 어딘가 일단 하나를 끄어놓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알죠? 1은 한 가지. 그래서 얘가 세 가지가 되고 얘가 한 가지가 되고 얘는 여전히 세 가지죠. 왜냐하면 F0과 F0 같단 말은 얘가 뭐가 되든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됩니다. 답이 9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것도 풀어야 돼요. 계속 풀어볼래요?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도 비슷하죠? 두 번째는 부호 바뀌었죠? 도민 MBTI가 뭐예요? 알아봤어? 아니 지금 상황 해보지. 응. 2번. 그렇지. 그 말은 아까 써놓은 거랑 반대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F2가 되는 거지. 이 말 뜻이 뭐야? 마이너스 2가 가는 곳과 2가 가는 곳은 반대부호로 간다. 반대부호로 간다. 그게 끝이지.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 5군데죠? 그러면 반대부호인 2는 몇 개가 돼요? 한 군데지. 두 번째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은 5군데죠? 1은요? 한 군데. 0은요? 0은 5군데. 그렇지. 다 곱해야지. 5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1. 맞습니까? 그 너희가 답이 그냥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맞죠? 근데 잠깐만. 마이너스 5 곱하기가 아니고 지금 말 잘못했네. F0은 0으로 가야 되네. F0은 0이지. 이유가 뭐냐면 아까는 반대 상황이잖아요. 아까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바뀌잖아. 이게 넘어가면 뭐가 돼? 넘어가면 EF0은 0이니까 F0은 0 되지. 아까는 다른 거야. 아까는 이렇게 쓰면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많이 붙었으니까 넘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F0은 0이니까 0이 갈 수 있는 것은 한 군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갈 수 있는 것은 몇 군데? 5군데. 마이너스 1 5군데, 0 한 군데, 1도 한 군데, 2도 한 군데. 이해돼요? 얘 때문에 얘가 한 군데인 거고, 얘 때문에 얘가 한 군데인 거고, 얘는 그냥 무조건 0을 가야 되니까 한 군데인 거고. 됐죠? 그래서 다 곱한 게 25. 25가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도 또 비슷하죠? 세 번째는 좀 다르죠?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지? 자, 얘는 1대1 대응이 달라요. 또 해보세요. 살짝 바뀌었다고요. 괄호 3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까? 자, 같이 해보자 이제부터요.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이 해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아까처럼 똑같이 써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인데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제일 첫 번째부터 갈 수 있는 걸 골라주면 되는데 얘가 5군데 맞죠? 얘는 똑같죠? 5군데 처음이니까. 그럼 2도 이 위에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밑에 있는 식이야. 그럼 얘도 뭐야? 한 가지가 돼요. 맞습니까? 근데 너희가 잠깐만 5군데가 아니구나. sorry.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0로 가야 되죠. 0이 무조건 한 군데이기 때문에 얘가 남았는 놈 중에 가야 되네요. 0이 갈 수 있는 거 중에 못 가죠.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얘는 4군데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0을 제외하고 4군데야. 그러면 2는 다시 한 군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순서를 좀 다르게 바꿔야 돼. 얘를 먼저 써줘야 돼. 얘를 먼저 정해놓고 마이너스 2가 4개. 그 다음은 2가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그럼 마이너스 1은 이제 남은 게 2개 남았잖아요. 2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총 3개 갔으니까 얘는 2군데, 얘는 남았는 거 이걸 다 곱하면 되겠죠. 그냥 곱하면 돼요. 연달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8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328번.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를 계속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1대1 또 대응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1대1 대응이 시험 잘 나온다고 했는데 써볼게요. 또 1, 3, 4, 5야. 오른쪽도 1, 2, 3, 4, 5죠. 일단 다 써보자 이번엔요. 자, 첫 번째 조건 봐봐. F2 빼기 써볼게요. F2 빼기 F3은 F4 빼기 F1는 F5죠. 그리고 나에서는 F1과 F2와 F4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F2와 F5의 합을 구하라가 문제인데, 맞죠? 그럼 너희가 1대1 대응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활용.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갔던 데 가면 안 된다는 뜻인데, 자, 그럼 확인해 보자고요. 얘가 2개짜리고 2개짜리니까 F5, 얘가 가는 곳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F5를 먼저 정하자는 거야. 우리끼리 정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5가 갈 수 있는 곳이 1이라면 하고 선을 그어볼게요. 안 되면 다시 또 지우면 되는 거야. 자, 5가 1로 간다면이야. 그럼 얘 둘이의 차이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얘가 1이라면 그러면 2와 3이잖아요. 그럼 2와 3을 보면 2와 3이 1 차이 나는 두 군데로 가야 되니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2와 3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2와 3이겠지. 그죠? 근데 2가 더 커야 되겠네? 내 말 이해돼? 이해돼요? 확인해 볼게. 자, 그러면 F2가 뭐로 가고 3으로 가고 쓰는 거예요. 그냥 F2가 3으로 가고 F3이 2로 가면 첫 번째 가능성이 되겠네요. 5가 1로 갔을 때 말이야. 이때 첫 번째 얘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 4와 1도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4와 1도 차이가 같은 거지. 얘가 지금 3과 1로 갔으니까 4, 5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4가 어디로 가야 돼요? 4가 5로 가고 1이 4로 가는 수밖에 없죠. 얘는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거야. 얘들이 함께 움직인다고. 얘도 함께 움직이고요. 근데 이쪽 번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1이 4로 됐고 2가 지금 3으로 됐으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안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2, 3으로 했으니까 또 뭐로 하면 돼? 3, 4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3, 4로 해버리면 2, 5가 나오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가능성은 뭐야?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대 F2가 뭐가 되고
5가 되고 F3가 4가 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또 F4가 되면 반대로 3이 되고 따라오고 있네. F1이 2가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여기를 검산해보라고. 검산해볼까요? 얘는 2고요. 따라오고 있나? 얘가 2고 얘가 5고 또 말이 안 되냐? 뭔가 모순이죠? 그럼 얘가 처음부터 5가 1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 가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알겠죠? 그럼 아까 생기자 안 되면 지우자. 이제부터 얘를 다시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어 있는 거 맞죠? 이제부터 빨리빨리 너희가 들어가면 해보세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5가 어디로 갈까요? 2로 가볼까요? 2로 가볼까요? 자, 2로 갔어요. 그럼 2로 갔단 말은 뭐야? 나만 이 둘이 가면 2차에 나야 되죠, 전부 다. 그럼 2차에 나는 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을까? 2차에 만들 수 있나? 없죠? 1, 4면 되는데 3은 안 되죠? 3, 5로 해도 안 되죠? 그러면 전부 다 안 되네. 제외죠.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암산해도 보이죠? 너희들 보입니까? 너희 푸는 거 선생님 도와주는 거야. 생각해야 돼. 그럼 자, 이번엔 어디 갈까요? 5가 3으로 가볼까요? 너희가 한번 생각 계속 해봐 하면서 5가 3으로 갔어. 그럼 남아있는 얘들은 또 2차에 나야, 얼마 차에 나야 되죠? 그러면 3차에 나야 되죠? 그쵸? 그럼 되는지 볼까? 1, 4, 2, 5.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2가 어디로 가고 3차에 나야 되니까 2가 4로 가고 얘가 1로 가면 3이 1로 가면 가능성이 있죠. 그럼 4, 1과 5, 2죠. 얘가 5, 2. 이렇게 하고 또 얘를 더 넣어보는 거야. 1이 2로 갔고 2가 더 큰 데로 갔고 4는 더 큰, 네, 다 되네요. 다 되죠. 그럼 얘는 뭔가 가능성이 있네요. 사실 얘가 답이었겠죠. 딴 걸 근데 왜 안 되는지 얘만 해볼게요. 그냥 얘를 꺾어서 봐. 그러면 얘가 5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1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지만 얘가 성립하지 않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안 돼. 그럼 5가 4로 가도 왜 안 되는지, 얘가 5로 가면 왜 안 되는지 당연하겠죠. 4로 가면 4차에 나게 못 가겠지 이거지. 이게 너 자꾸 자녀인 것 같아요. 괜찮은 거 맞아? 저 힘내야 돼. 힘을 내세요. 힘을 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불러줄게요. 5가 3으로 가야 되고 아까 뭐였나? 2가 어디 갔죠? 2가 4로 갔고 3이 아까 어디 갔어요? 1로 갔죠? 그리고 또 뭐야? 4가 5로 갔고 1이 2로 갔다는 건가? 답을 보죠. 답을 이제 볼까? F2가 4고요. 그 다음에 F5는 3이니까 정답은 7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내가 터프에 있는 문제들은 좀 약간은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넘어갈까요? 자, 선생님이 너의 또 푸는 시간도 줄게. 계속 풀면 또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요. 자, 또 329번 해보세요. 329번. 잠이 올 때는 창문 좀 열까? 진짜 더운가 안 더운지. 화이팅. 329번 약간 다른 유형이죠.
자, 이제 가니까 어때? 여기 제일 먼저 0을 넣어보셔야 돼요. 0, 응? x와 x자에다가 넣어볼래? 0을 넣어보세요. 그냥 0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실수 그러면 마음대로 넣어도 돼요. 얘가 0이니까 0부터 넣어보시면 돼요. x한테 0을 넣어서 했는데 F1은 F1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규칙 찾는 거 있잖아요. 넣다 보면서 규칙이 나올 거야. 이거. 자, 같이 합시다 또. 푸는 시간은 뭐 한 충분히 준 것 같아요. 자, F0이 -1이다. 자, 넣어요. 그럼 F1은 분모에다가 -1 넣고 분자에다 -1 넣으면 얘가 2분의 3이 되죠. 맞던가요? 2분의 3 맞습니까? -4분의 -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또 어떻게 할까? 1이 이제 1 넣겠죠? 1 넣는 거야. 1 넣으면 또 어떻게 돼요? F2가 되고 이놈이 분모에 들어가니까 2분의 3에다가 3을 빼면 -2분의 3이 되죠? 자, 위에 거에다 2분의 3에다가 5를 빼봐. 그럼 2분의 -7이 되죠? 그럼 규칙이 어차피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3분의 7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직 규칙이 안 보입니까? 규칙이요. 규칙? 규칙 안 보여? 한번 돼볼까? 한번 돼봅시다. F3 규칙이 보일 때까지 한다고요. 오케이? 3는 또다시 여기다가 밑에 있는 3을 빼는 거야.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또 얘에다가 5를 빼면 15니까 -3분의 8이죠. 근데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얘 또 약분되니까 얘는 그냥 4가 되겠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했죠? 밑에다가는 내가 뭘 뺐다고요? 3을 뺏는 거고 3을 뺏는 거고 위에다가는 5를 뺐다니까 5가 3분의 15니까요. 8이 아닌 것 같은데? 8 맞죠? 15 빼기 7이니까요. 이거 봐요. 3분의 15를 빼는 거 다 맞아요. 여기까지가 3일 때인 거야. 이거 그럼 쭉 계속 갔을 때 2017 때가 뭘까를 묻는 거야. 근데 규칙을 좀 봐봐. 천천히 보세요. 자, 어떤 규칙인지 보니까 4분의 아직은 규칙이 안 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죠? 좀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건가 하면 규칙 보일 때까지야. 선생님 너한테 얘기하는 규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모끼리 어떤 규칙, 분자끼리의 규칙, 또 아니면 뭐 반복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 몇 번, 몇 칸 가니까 똑같은 게 나오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4도 해볼게요. 해봅시다. 4는 어떻게 돼요? 4 빼기 3이니까 1 되고 위에 -1죠. 딱 나오네요.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지? 반복되는 게 나올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반복되지 않겠네? 그럼 몇 개 반복돼요? 몇 개가? 일단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씩 반복돼. 네 칸씩마다 맞지? 이거 네 개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4개씩 반복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2017은 그러니까 2017에다 뭘 나눠요? 2017에다가 4개씩 반복되니까 4를 나눠요.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1이죠. 그죠? 2018일 때 나머지가 2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1일 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죠. 이 중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0부터요. 그럼 우리는 1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야지만 2017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1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얘가 시작이라고 생각해봐. 응? 얘가 시작이면 나머지 1이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1이니까. 오케이? 2분의 3이요. 동현이 셈만 이해되고 있는 거 맞나? 보세요. 2분의 3. 2018은 그 다음 번째니까 3분의 7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잖아. 더하는 거 맞지? 두 개를 더하면 통분돼가지고 6분의 339, 27이 14. 그래서 위에는 23이 나와서 약분이 안 되네요. 정답은 29가 되죠.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규칙이 나올 때까지 대입한다. 반복되는 게 있으면 반복될 때까지 하는 거고, 아까처럼 뭐 분모 분자의 규칙이 있으면 규칙 찾는 거고. 근데 분모 분자의 규칙이 안 보였었어요. 그죠? 분모와 분자의 규칙은 없었다고요. 제가 아까 한 3번째까지 할 때는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자, 예를 들어 세운거야. 셈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맞죠? 얘처럼요. 그럼 얘는 분모가 1씩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분자는 4씩 커졌죠. 얘도 그 다음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반드시 뭔가 반복되는 게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더 넣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최소한 한 4개 정도 넣어보시고. 알았죠? 4개요. 5번째 나왔죠? 자, 넘어갑시다. 330번 또 한번 풀어볼래요? 330. 동현아, 기운을 내세요. 좀 지쳐 보여서 자꾸 너 얘기하는 거야. 내일 몇 시부터 어떻게 하냐? 4시? 그러면 아침은 좀 그나마 괜찮네. 그렇죠? 오전에 좀 무슨 특강이에요, 근데? 아, 우리 학원? 학원? 중세고 특강? 좀 오래 하겠네. 4시부터 뭐 몇 시까지? 10시까지? 좋아. 동현이가 국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1학기 중간고 때.
얘도 아까 위에 것처럼 숫자를 막 넣어봐야 된다. 가다 보면 규칙이 나올 겁니다. 규칙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빨리 합시다. 생각하고요. 상상도 답이 나왔습니까? 자, 조건대로 써볼게. F1이 1이에요. 자, 이걸 128까지 원래 다 쓰면 답은 당연히 나오겠지.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규칙 찾는 건데 다를 먼저 적었어요. 그럼 나부터 보면 n 자리에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F2는 F1과 같다는 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F2도 1이겠죠? 자, F2는 1이라는 건 어떻게 보였냐면 우리가 밑에 나에다가 n에 1을 넣었다는 거예요. 식을 써보면 여기다가 1 넣은 거죠. 이거죠, 이거. 그리고 2n 더하기 1 그랬잖아요. 이거는 홀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홀수요.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3을 구하고 싶다. 그럼 3은 이 자리에 1 넣은 거잖아요. 아니요? 이 자리에 1 넣었으니까 F1 다시 1에다가 1 더하라는 거니까 2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F4는 다시 뭐가 돼요? 다시 얘가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계속 짝수일 때는 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1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조금 더 써볼까요? 5는 여기다 2 넣은 거니까 2 넣은 게 다시 2 넣은 게 아까 얘였잖아요. 그죠? 다시 얘가 되니까 얘도 그러면 2가 되죠. 맞습니까? 여기 5가 나오려면 2 넣어야 되니까 F2가 1이니까 1 더하기 1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F6은 또다시 어떻게 돼요? 6은 얘가 3 넣은 거니까 F3과 같은 거죠. 그럼 F3이니까 다시 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야의 2배 되는 게 또 같아지네요. 그러니까 짝수, 앞에서는 얘가 짝수일 때지만 여기서는 3의 2배일 때죠. 그죠? 3의 2배일 때 다시 2가 된다. 이걸 계속 쓰다 보면서 너희가 언제 가장 커질 건데 문제에서는 128까지 넣으라고 했어요. n자리에다가. 맞지? 좀 규칙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규칙이 있죠? 자, 써볼게요. 자, 야한테 2배 되는 놈이 얘였단 말이야. 얘들이 같다고요. 그 다음은 3이라는 그 숫자는 홀수잖아요. 그럼 홀수기 때문에 얘는 여기 넣었으니까 1 커진 거지. 그럼 얘는, 자, 딴 색깔로 해볼까? 얘가 지금 2였어요. 그럼 얘가 2였으니까 얘하고 2배 되는 거 다시 얘가 2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4할 때 다시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더 가볼까요? 7 가볼까요? 그럼 7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을 넣은 거니까 또 3 넣은 거에 대해서 또 1 더 커지는 거죠. 뭔가 앞에 거에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맞죠? 그럼 이걸 계속 가면 여기까지 가서 똑같이 하면 뭐겠어요? 야의 2배겠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커질 때는 여기 있는 숫자를 보면 1들은 아니겠죠? 1은 왜 벌써 커진 게 더 있으니까요. 벌써 2부터 3까지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올 것 같다 미리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맨 끝에 갔을 때 있잖아요. 반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얘가 128을 꺾고 생각해 보라고요. 자, 맨 뒤에 가서 누가 있다고? 128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뭘까 생각해봐. 그다음 128하고 똑같은 건 누구겠어요? 2배 하기 전 상태니까 64일 때겠죠. 그럼 이 중간쯤에 누가 뭐야? 이 중간쯤에 64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이 같다고요? 맞지? 그럼 64랑 똑같은 건 또 누구 있을 것 같아요? 너 이해되고 있나?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얘가 나올 때까지 가보려고. 그러면 32와 같겠죠?
계속 2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은 F 16. 그 다음 F 8. 얘하고 똑같으니까 계속 얘도 1이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답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럼 117번째 볼까요? 자, 홀수는 홀수로 가겠다는 거야. 그럼 127 같은 건 누구였어요? 127은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127 나오려면 63이죠. 63. 그럼 얘는 얘한테다가 뭐야? 1을 더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1 더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1 더한 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F63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적자고요. 뭔가 답이 얘일 가능성이 크겠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게 있으면 앞에 더 가볼 거야. 그럼 얘는 다시 뭐야? 63이니까 여기다가 31 넣었을 때죠. 그럼 얘는 F31에다가 2를 더한 거겠죠? 그냥 원래 얘한테 1 더하고 1 또 더 있으니까. 그 다음 31은 또다시 홀수니까 15를 넣었을 때입니다. 그럼 F15에다가 누구 더한 거야? 3을 더한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제일 크다는 거 아직까지요? 얘들 중에서는요. 그러면 F15는 다시 F7 더하기 4가 될 거고 7이 아까 누구였어요? 3이었잖아. 얘는 3이었으니까 바로 얘가 7입니다. 다시 말해서 127일 때 제일 크다는 겁니다. 답이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M이 되는 거죠. 134여야 한다. 그러니까 답이 홀짝 중에서 홀수였다는 걸 미리 판단하는 거야. 아까 했잖아. 홀수 봐봐. 홀수 3, 5, 7 얘들만 뭔가 숫자들이 바뀌고 있죠. 짝수들은 2, 4, 6이지만 얘는 커진 정도가 더 적다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28하고 같은 게 없었잖아요. 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1이었죠. 요 앞에 있는 120, 뭐 6 같은 숫자들은 또 얘가 2가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얘보다 작다고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끝. 자, 남은 거는 너희가 좀 풀어보시고요. 집에 가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덜 푼 거 아주 풀고 또 이렇게 앞에 거 좀 시험 공부 좀 하고요.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자.